그 데프리카 더위가 되게 더웠는데 여기 계신 열기를 보니까 데프리카보다 더 뜨거운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국내 유일의 카본 3D 프린터 전문 기업이 나인네스 대표 박성호라고 합니다. 저희는 친환경 및 신소재 소재를 3D 프린터 기반 제조 기술로 미래 산업 경쟁력의 가치를 그리고 경쟁력을 더하는 회사가 저희의 미션입니다. 저희는 창업 후에 작년 매출 한 15억 정도 했고요. 그래서 초기 및 후속 투자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현재는 시제품 개발을 해서 이 개발비를 번 돈으로 3D 프린터를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본 소재도 지금 현재 개발을 해서 판매하고 있고, 이러한 카본 3D 프린팅 기술로 L전자의 자동화 부품도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장비도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덴탈 프린터 및 카본 프린터처럼 특수 용도에 맞는 그런 프린터를 전문으로 개발하고 판매를 하는 회사인데요. 저는 일반적인 개발 회사 대표님들과 달리 유통업에 종사를 했었고, 품질 관리 일도 했었고, 엔지니어 일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품을 만들기 전에 고객을 먼저 만나고 그 이후에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방식의 개발을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아까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이런 전문가 분들로 이렇게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처럼 국가 1급 공인연구소에 저희 카본 3D 프린터 기술이나 3D 프린터 기술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소형 원자로 기술이 미래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얼마 전에 소형 원자로에 들어가는 소형 센서 기술을 저희가 3D 프린팅 기술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개발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L전자에 지금 전 세계 한 35개 라인에 저희 카본 3D 프린터로 뽑은 이 부품이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현기차 1차 벤더와 연구소 쪽에 저희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창업을 하고 나서 2년 전쯤에 큰 불이 나가지고 홀랑 다 탔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창업 시에 무료로 주신 10평 사무실 시작했던 저희는 지금 현재 공장동 150평과 사무동 70평에서 연구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업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유명 유튜버 분을 보시면 이 회사 분위기가 이렇구나 하는 걸 잠깐 보실 수가 있고요. 한 120만 뷰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업 초기에 비해서는 매출액이 한 1,500%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올해 이제 독일 전시에 참가하고 오늘 아침에 루마니아 그 3D 프린터 유통회사에서 화상 미팅을 하자고 해서 7월 3일에 화상 미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그 기존에 개발했었던 덴탈 3D 프린터를 양산을 하기 위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이 한 연 매출이 5억에서 2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가장 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돈이 되는 대량 생산의 제품은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적인 기업들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드는 제품들은 어떻게 제품을 개발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시장의 흐름이 빨라졌기 때문에 프로덕트 사이클은 굉장히 짧아졌고, 그렇다고 연간 생산량이 1,000개에서 3,000개 미만의 제품은 금형을 파기 그래서 애매해졌습니다. 그리고 ESG 경영이라고 하는 화두에서 보면 3D 프린터로 제조하는 기술은 재료를 낭비하지 않고 필요한 재료만큼을 사용하기 때문에 ESG 경영 측면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생산 기술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에너지를 고밀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2차 전지 배터리라든지 친환경 전기차 쪽에서 만들 때는 아무래도 카본 3D 프린터 기술이 고강도 경량화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필요한 기술인데요.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덕트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진 시기에는 기본적인 개발 구조에서는 제품을 하나 저희가 시제품을 보기까지는 금형 방식에서는 6개월 정도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3D 프린터로 생산하는 방식을 택했을 때는 빠르면 3일, 보통은 보름 내에 양산 체제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가장 쓰일 수 있는 시장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폐배터리 재사용 시장입니다. 2050년 기준으로 한 600조 정도 시장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극단적인 예로 배터리 BMA 모듈을 기존에 52억 정도 드는 개발비를 약 5천만 원의 개발비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프린터는 강도가 낮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에서 큰 쓸모가 없다고 평을 받았지만
카본 3D 프린터 기업인 미국의 마크포지드는 작년에 2조 5천억 정도로 상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카본 섬유의 장점은 보시는 것처럼 가볍고 단단하다라고 요약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체력이 좋은 친구가 저렇게 때려도 부러지지 않는 게 카본 3D 프린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측에 보신 사진처럼 프린팅 팜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한 대의 프린터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고 공장의 인하우스에서 20대 30대가 제품을 양산하는 공정을 공장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이런 목표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런 재료라든지 소재, 기구 장치들은 이런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수요 기업은 현재 골프 카트 회사인 산동금속이 저희 수요 기업이고, 그리고 KW 인터내셔널, 그리고 이동식 ESS기 이오너스가 현재 저희 기술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제품 개발 후에 구매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밖에도 삼성전자에서도 자동화에 들어가는 지그라든지 부품을 3D 프린터로 뽑는다고 하셔가지고 현재 납품 예정이고요. 단순히 그러면 2차 전지나 배터리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모터나 배터리가 들어가는 경량화가 필요한 모든 사업군에 저희 카본 3D 프린터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제품은 기존의 이태리 제품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 금액인데요.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독일 전시회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뭐 이렇게 감사하게도 창업하니까 상을 많이 주셨지만 이제는 매출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무엇보다 대기업 한쪽에 편중되지 않은 다양한 거래처를 통한 매출이 저희 회사의 장점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 모델에서 저희가 의미 있는 매출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은 저희 회사 구조가 이런데요. 투자를 이후에 3D 프린터 전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자금은 C급이고요. 덴탈 프린터 및 카본 프린터 양산을 필요한 그런 자금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나인랩스의 피칭 여러분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자, Q&A 시간으로 바로 이어갈 텐데요. 네, 8분의 시간 동안 현장에서 먼저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질문이 끝나게 되면 온라인으로 연결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온라인에서 먼저 투자자분들이 질문을 주실 경우에는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인랩스의 카본 3D 프린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현장에서 궁금하셨던 내용, 그리고 해당 기업과 조금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앉으신 좌석에서 손을 들고 표시를 해주시면 마이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깊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백홍규 회장님께 먼저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프린트는 1,980만 원, 2천만 원 남짓이고 경쟁 모델은 2억 수준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같은 성능,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프린트라고 본다면은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네, 이것은 저희 회사의 시작과 관련이 있는데요. 어떤 스타트업이든 마찬가지겠지만 부유한 환경에서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있는 기존의 부품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제품을 개발했고, 그렇다 보니까 제품을 최적화하는데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이태리 회사는 모든 부품을 다 만들어서 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존에 있는 최대한의 구매품을 활용해서 기술을 구현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기술도 저희가 많이 개발을 했고요. 그걸로 인해서 기술적인 가격 경쟁력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적정 기술이라고 해서 고객을 저희가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예를 들어서 현기차 1차 밴드에서는 가로로 긴 게 필요하시고 드론을 하시는 분들은 위로 높은 게 필요하셨을 때 그때 한 분 한 분을 위한 최적화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적용을 한 결과 저희가 제품을 구현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초기 및 후속 투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현장에서 질의 의사 한 번 더 확인하고요. 질문이 없으실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연결하고자 합니다. 네, 마이크 전달 드릴게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의 제품하고 지금 현재 기존 프린터하고의 어떤 차별성이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차별성이 있는지 그거 하나 여쭙고요. 두 번째로 이제 경쟁사들이 지금 현재 뭐 중국산이라든지 지금 뭐 신도리코나 또 국산도 지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쟁했을 때 우리가 어떤 강점이 있으며 시장에서 어떻게 경쟁을 하실 건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 아까 동영상에서 잠깐 보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3D 프린터로 출력하는 제품들은 시제품으로서는 쓸 수 있지만 양산품이나 산업재로 쓰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크게 발생되는 차이점이 강도라든지 내마모성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자동화 부품을 갖다 개발하는 과정에서 많은 연구 개발을 하게 되었고, 산업 쪽에서는 3D 프린터가 표면 품질은 다소 좀 나쁠 수 있지만 대신에 산업적으로 쓰일 수 있는 시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존의 회사들보다는 산업용 프린터 쪽에 좀 가깝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신도리코나 중국 회사들도 무척 프린터를 잘 만듭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경북 구미에 있고 한국에 있다 보니까 세계적인 대기업들하고 하나하나 호흡을 맞추면서 제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레퍼런스는 그 회사들이 따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그 고객들이 한 분 한 분이 주셨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씩 걸린 문제점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노하우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차별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황부중 대표님께서도 손을 드셨던 것 같은데요. 네, 마이크.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카본 3D 프린터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기업이 미국의 마크포지드랑 러시아의 애니소 프린터, 이태리의 로보즈원, 그리고 한국에 저희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루마니아 바이어가 연락이 온 거는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애니소 프린터가 수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연락이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충분히 답변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나인랩스의 박성호 대표님의 피칭이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회사 소개, 주요 사업,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저희 회사는 병의원 전문 의약품 유통, 그리고 의료기기 및 소모품 유통, 친수성 유착 방지제 개발, 루베닉 뷰티 디바이스 개발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도입니다. 제품 개발 연구 사업부, 해외 사업부, 온라인 사업부, 오프라인 사업부가 있으며 24년까지 총 13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 소개입니다. 발표에 앞서 그 영상을 한번 시청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개발 제품입니다. 아름다움, 그것은 무엇일까요? 인체공학적 디자인과 루베닉만의 기술이 하나로 결합하여 마치 처음처럼 되살아나고 빛나는 피부로 완성되는 드라마틱한 변화가 펼쳐집니다. 올인원 뷰티 디바이스 루베닉.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국내 뷰티 시장 규모는 한국 내수 시장으로는 2013년 800억을 시작으로 현재 2022년 1조 6천억 원 규모로 전 세계 가장 성장세가 빠른 단일 시장입니다. 글로벌 시장으로는 23년 119조 원 규모로 동아시아 주도하에 연간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마켓 통계입니다. 디바이스 관심도 조사에서 90% 이상이 매우 관심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뷰티 디바이스 관련 정보 입수 경로로는 홈쇼핑, TV, 라디오 순이었으며 전체적으로 60%가 넘었습니다. 최근 1년 내 디바이스 구입 제품 유형으로는 진동 클렌저, 즉 갈바닉유가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뷰티 디바이스 구매 장소로는 인터넷 쇼핑몰이 50%, 홈쇼핑이 25%로 뒤를 이었습니다. 뷰티 디바이스 제품 구매 시 고려 사항으로는
제품 사용 후기 및 평판, 가격 할인 행사, 브랜드 명성 순이었습니다. 뷰티 디바이스 선호 유형으로는 진동 클렌저로 대부분이 디바이스 진동이 이렇게 오는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저희 제품 경쟁사 제품들입니다. 김희선의 AGR, 신민아의 프라엘, 이영희의 카사업, 그리고 유진의 디얼소닉이 있습니다. 중국 시장입니다. 스웨덴의 포레오, 일본의 야만, 일본의 리파, 미국의 클라소닉이 있습니다. 저희 올인원 디바이스의 주요 강점입니다. 하나의 디바이스의 기능을 통합하여 구동 상태 그리고 전류 출력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로 인해서 편의성을 제고했고 비교적 저렴한 디바이스로 국내 제조를 통한 사후 관리로 접근성을 확대시켰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자체에 포인트를 주고 타사 제품과 호환이 가능합니다. 이래서 확장성을 제고했습니다. 저희 디바이스는 이온 침투, LED 케어, 갈바닉 케어, 미세 전류를 네 가지 기능을 하나의 제품에 담았습니다. 한국 글로벌 내수 진출을 위한 사전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특허, 디자인, KC, 전파, GB 테스트, ROH 테스트, 유럽 C 인증을 완료하였고 저희 기술 보증 기금으로부터 2억 6천 기술 보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엔젤 투자 비고크 4호 조합으로부터 5천 투자 확정을 받았습니다. 방금 저희 연락을 받았는데 저희 벤처 기업도 등록이 방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체 임상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탄력도, 치밀도, 거칠기, 윤기, 리프팅에서 상당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헬스 분야입니다. 저희는 전문의약품, 의료소모품, 의료 R&D를 하고 있는데 의료 R&D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세계 최초로 신개념 친수성 유착 방지제를 상용화를 목표로 의료 R&D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친수성 유착 방지제란 수술 후 장기 및 조직 간 과다 유착 방지를 위한 의료 기기입니다. 기능은 이렇습니다. 겔이나 솔, 필름 제제 같은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저희는 친수성 필름을 개발하였습니다. PLA 섬유와 CMC 코팅을 결합하여 제조 공법을 확정지었고 동물 실험도 완료하였습니다. 특허도 출원하였고 이런 다양한 개복 시술에 사용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뷰티 디바이스는 에스테틱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 온라인 유통망을 활용할 것입니다. 이는 성공적인 한국 내수 시장 안착하게 될 것이고 안전적 사업 기반 마련, 해외 진출 레퍼런스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 사업입니다. 주력 해외 시장은 동북 삼성, 산동성 위주입니다. 기존 거래 바이어 지역 총판을 선정하였습니다. 산동성 초도 수출도 완료하였습니다. 일본 홈쇼핑 입점도 추진할 예정이며 초도 물량 제작을 개시하였습니다. US 아마존 입점도 확정하였고 이베이 뷰티 전용 매장 입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수성 유착 방지제입니다. 인체 임상 시험과 제품 상용화 및 양산을 하여 자사의 중장기 성장 동력 사업으로 발전할 계획입니다. 추정 소요 자금입니다. 디바이스 쪽의 마케팅 쪽으로 해서 2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친수성 유착 방지제 상용화 분야로 총 11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 일정입니다. 이거는 Q&A 시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실적 추계치입니다. 20년 3억 7천, 21년 2억 5천, 22년 디바이스 4억, 총 매출 8억, 23년 디바이스 10억, 친수성 유착 방지제 8억, 총 25억, 24년 디바이스 20억, 친수성 유착 방지제 45억 원에서 총 75억 매출을 올릴 계획입니다. 이는 연평균 성장률 200%를 반영한 수치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메이미의 김상민 대표님의 피칭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은 Q&A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상대 회장님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제품이 이제 그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디바이스 제품이 있고 이제 그 친수성 유착 방지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그 인체에 대한 뭐 피부에 대한 이런 것들은 또 그 공통성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디바이스는 또 전자기술이고 이거는 또 바이오 기술이고 좀 뭐 다를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그 팀원에 대한 소개는 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술들을 어떻게 다른 기술들을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제약회사 다니면서 영업사원 출신입니다. 영업을 대략 한 15년 정도 했었고 이제 메이미를 설립한 지는 이제 3년 차가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병원을 다니다 보니 홈케어 제품에 제가 상당한 메리트를 느껴서 사실 처음 시작부터 혼자 개발을 다 했습니다. 제조 찾아다니고 모든 부분을 뭐 전국을 솔직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하였고 그리고 저희가 이사님 저희 박사님을 지금 영입을 해서 의료 쪽은 지금 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분야가 좀 다른 부분이지만은 뭐 같은 의료 분야, 뷰티 분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 인원은 5명입니다. 연구개발진 1분,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 2분, 그리고 저, 그리고 직원 1분이 영업하는 직원이 1명 더 있습니다. 그 우리가 앞에 이제 디바이스 개발을 먼저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 판매 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뭐 지금 판매를 잘 되기 때문에 이제 또 새로 개발하신 건지 아니면 그게 좀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뭐 아닙니다. 하신 건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뷰티 디바이스는 지금 현재 이제 마케팅 사실 지금 그 광고에 나오는 걸 보시면은 대부분 저 유명 그 연예인들을 써서 마케팅을 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제품력은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보다 누구나 다 자기 제품이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정말로 좋게 만들었습니다. 이 마케팅 부분이 부족해서 이 마케팅 부분을 좀 보완할 예정이며 절대로 이 시장에서 이 제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온라인에서도 세 분이 질문을 주셔서요. 온라인 화면을 먼저 연결해봐도 될까요? 네, 화면 연결 부탁드립니다. 네, 고려대학교 기술지주 네,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 바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발표 자료 잘 들었습니다. 해당되는 타겟 시장이 이미 포화 시장 상태로 이제 판단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시장 진입 전략을 구축하고 계신 건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이미 타사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유명 연예인을 활용한다든지에 대한 마케팅도 활발히 되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사항들이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관련돼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추가 질문은 기존에 이제 뭐 LG 프라이라든지 듀얼소닉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제품에 대비 이제 지금 대표님이 보유하고 계신 기술에 대해서 어떤 차별점이 있는 건지 이제 시장 경쟁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시장은 1조 6천억 규모로 지금 단일 시장 중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제품 판매량이 봤을 때는 그 시장에 아직 반도 못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 경쟁력만 있다면은 그 부분은 충분히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 두 번째 질문 한 번만 더. 그러니까 타사 제품에 대비해서 어떤 것들이 네. 좀 더 이제 더 우위성이나 시장 경쟁력이나 네.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네, 계신 알겠습니다. 건지 뭐 성능 인증이라든지 뭐 구체적으로 정량화해서 네. 뭐 그런 얼마나 더 우수하다 뭐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줄 수 있는 만큼의 그런 근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그래서 임상 데이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게 가장 수치상으로 소비자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임상 데이터를 진행을 했는데 디테일한 부분인데 그 헤드 부분에 대부분 플라스틱 크롬 도금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좀 가격이 한 8배 정도 가량 비쌉니다. 알루미늄 바를 적용을 했고 거기다 크롬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위에 친환경 소재를 입혔습니다. LED 나오는 불빛에 트라이탄 소재를 친환경 소재를 입혀서 지금 민감성 피부라든가 이런 부분도 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4가지 기능을 하나에 엎었는데 가격이 일단 사실 저렴합니다.
하나의 기기가 20만 원, 뭐 싼 거는 갈바닉만 해서 5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가지 기능을 합친 제품이 이 가격대를 형성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네, 이어서 정순열 투자자분들께서도 네, 온라인에서 질문을 주셨었는데요. 네, 화면 연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는 또 다음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 죄송하지만 온라인 투자자분께 먼저 질문의 기회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화면 다시 한번 연결 부탁드릴게요. 네, 팀장님 말씀 주시죠.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마켓 애널리시스 측면에서 이제 디바이스 제품 구매 시 고려사항으로 세 가지가 언급이 되긴 했는데, 뭐, 아까 전에 뭐 마케팅 전략을 좀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도 해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마케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아까 앞선 질문자분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 타사 경쟁사 대비 그 개선 효과가 높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비슷한 수준인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 뒤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 효과는 저희 임상 데이터 실험을 저희 대략 한 24명한테 진행을 했는데 한 달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임상 거기 보시는 그 연구원님께서 그리고 의사 원장님께서도 얘기하시는 게 한 달간 진행을 했는데 이 정도 효과면은 상당한 효과를 본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으로는 저희가 지금 와디즈 펀딩을 7월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시장성을 볼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도 지금 연예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투자 소요금이 좀 많이 소요가 되어서 일단 좀 많이 알려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모두 다 되어서요. 질의응답 시간 이것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오프라인 네트워킹 나누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메이미의 김상민 대표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시각 AI 개발 기업의 주식회사 MDA 대표이사 최진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순서를 배경과 문제인식, 제품 소개, 성장 전략, 보유 역량 순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주목했는 것은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어깨 통증, 허리, 무릎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이런 질환들은 만성 질환에 가까운 질환으로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운동이라든지 비수술적 치료 그렇게 하는데 이 질환들을 저희들이 이제 국민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여러분들 중에도 허리 아프신 분, 뭐 어깨 아프신 분 아마 다들 근처에 한두 분씩은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에 관련된 질환의 전체적인 인구수도 많으면서도 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이런 인구들도 현재 고령화 사회에 따라서 고령화 인구들은 늘어나는 데 비해서 물리작업치료사 숫자는 그다지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2022년에는 물리치료사 한 명당 149명에서 2030년에는 213명의 환자를 봐야 된다고 통계적으로 저희가 보여지고 있고, 이런 인력의 부족은 심화가 될 것으로 저희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저희가 좀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를 보면요, 병원에서는 재활치료를 하고 재활운동을 하는데 진료 시간이 필요하고 대기 시간도 필요하고 비용도 발생하고 또 한정된 병원 업무다 보니 또 꼼꼼하게 못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고요. 개인들이 봤을 때는 시간은 뭐 개인 비용이나 시간은 절약하면 되겠지만은 질환에 대한 진단도 조금 어려울 거고 자세나 운동 평가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가지의 단점들을 모아서 물리치료소 없이 운동 처방이 가능하고 자세와 동작의 평가가 물리치료소 없이 진행이 된다면 또 그런 것들을 대신할 수 있는 기기가 있다면은 아마 앞으로 많이 활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러한 제품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제품이 이제 미국의 L사의 미러입니다. 스마트 미러 형태로 해서 운동에 대한 부분을 제시를 하고 거울을 통해서 이러한 운동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즉 물리치료 개념은 아니고 운동에 대한 자기 스스로 그냥
단지 보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제품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 제품은 재활 운동 컨텐츠가 없고 실시간 자세 평가가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골격계 질환의 보유자의 재활 운동 용도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스마트 미러의 장점과 재활을 위한 컨텐츠 기능을 결합한 아이미러라는 제품, 이노베이션 미러, 혁신 미러를 저희가 한번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러는 스마트 미러의 컨셉과 재활 치료라는 그 개념을 합쳐서 AI와 3D 카메라를 넣어서 저희가 이것들을 실시간 운동 코칭과 자세 평가가 피드백이 가능한 그런 제품을 통해서 근골격계 질환 재활 코칭에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 저희가 아이미러 컨셉을 잡았습니다. 이 제파의 운동 프로세스는 먼저 진단에 따른, 진단은 의사 선생님이 하셔도 되고 물리치료사가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재활 운동을 선택을 하고 재활 운동 과정을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저희 그 피험자 또는 물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에게 이런 설명을 하게 되고요. 그 운동들을 처치에 따른 재활 운동에 따른 것들을 운동 수행을 통하고 운동 수행을 하면은 또 AI 기반의 코칭이 되면서 이것들을 수차례 반복해서 전체적으로 완성하는 형태로 해서 최종적인 결과 평가 보고서가 저장되어서 데이터 관리하는 것으로 저희는 프로세스를 잡았습니다. 그에 관련돼 있어 저희가 핵심 기술을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왼쪽에 보이는 동영상은 PC에서 구현을 했는 거고요. 오른쪽에서 보이는 동영상은 지금 스마트폰에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저희 스켈레톤이 지금 가볍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FPS가 지금 왼쪽 상단이 나오는데 한 25프레임 정도, 한 30프레임 가까운 정도의 실시간성을 확보한 저희가 스켈레톤 동영상을 구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특허를 지금 현재 출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제 경쟁 제품들을 좀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시스템적으로는 하프 미러를 채용한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는 재활 평가 컨텐츠는 전혀 없고요. AI 기반의 코칭은 전혀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기존의 재활 시스템, 즉 스마트 미러 시스템이 아니고 모니터를 통해서 카메라를 보는 이런 폼 체크라든지 유니케어라는 제품들은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세 평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AI가 제대로 다 적용이 안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의 성장 전략입니다. 당연히 시장은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커지고 그 이후에도 이 헬스케어 쪽으로는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는 단기적으로 2025년까지 100억 정도의 아이미러의 매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아이미러 사업화 계획은요. 2022년 올해와 내년에는 시제품 개발 및 플랫폼을 구축하고 23년에는 임상 제품 런칭이 되면서 이때 저희는 의료기 인정을 받을 생각입니다. 2024년부터 25년에는 의료기 인정받은 제품으로 저희가 진입을 하고요. 이 사이에도 저희가 약간 니치 마켓 개념으로 인정 없이 할 수 있는 데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제품을 업데이트하고 2025년부터는 꼭 스마트 미러가 아니더라도 이 컨텐츠를 활용해서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제품으로 슬림 다운을 해서 B2C 제품으로 시장 확대를 하면서 이 플랫폼을 활용한 스마트 미러 플랫폼을 활용한 다른 의료기 쪽으로도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개발 전략과 시장 전략은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화 모델은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진행을 해보았고요. 장기 비전은 의료 관련, 한방 의료 관련, 생활 관련으로 해서 저희가 응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매출 목표는 장표를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구성원은 저 대표이사와 AI 쪽에 김경동 데이터 팀장의 이동원 이사가 있고요. 저희의 시너지를 위해서 제가 머신 비전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같이 활용을 해서 개발을 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저희 협력기관 관계는 MDA를 중심으로 한 보건치료과에서 재활운동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애터리에서 시스템 설계 및 알고리즘 고도화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애터리하고 대구 보건대하고 컨텐츠를 매전 MOU라든지 공동개발 계획서를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픈
오프라인에 계신 투자자분들께서는 바로 손을 들고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우리 대표님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좋은 제품에 대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팔 주체에 대한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성장하는 부분도 뭐 기본적으로는 이해는 하지만 이거를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방식으로 팔 것이며 그 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수익 모델에 대해서 추가적인 좀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아직 제품 컨셉 단계고 제품 개발이 안 돼서 저희가 사실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못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는 저희가 한방병원이라든지 물리치료과의 학생들 교육용, 그다음 노인복지센터에 저희 집중해서 조금 마케팅을 할 생각이고요. 이 단계를 거쳐서 의료기 인정이 되면은 종합병원이나 재활전문병원의 물리치료사를 대체하는 쪽으로 저희가 판매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제품 개발이 다 끝나면 3차적으로는 그냥 꼭 스마트 미러가 꼭 필요하지 않는 개인들한테는 그냥 구독 서비스 형태로 저희가 이 제품을 집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제품이 잘 팔리려면 예를 들자면 재활 전문병원에서는 지금 뭐 재활 운동을 도와주시는 보조사라든지 어떤 의사분들이 그 병원의 어떤 수익과 개인의 어떤 이익이 돼야지만 실질적으로 워킹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저희들 이 제품이 실질적으로 고객들한테 팔리고 또 그 수익 모델을 좀 만들어 가려면 그런 연계 협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사실은 그래서 좀 종합병원에서 과연 이걸 쓸까 안 쓸까에 대한 고민은 저희도 많이 했었습니다. 재활전문병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한방 네트워크하고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그쪽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1차 물리치료과에서도 학생 교육용으로 써서 앞으로 물리치료사들이 배출되기 전 단계에서부터 마케팅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가능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생각보다는 좀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아서 저희들 지금 고무되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현장에서의 질문 이사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사업 자체가 이 의료 행위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지 그 법에 대한 어떤 저촉되는 부분 이 검토가 됐는지 그걸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 핵심은 알고리즘인 것 같은데 치료에 대한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서 사내 인력이라든지 또 뭐 어떤 그 재원 투입되는 재원 자체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시나리오라든지 재활 컨텐츠는 이 대구 보건대 물리치료과에서 저희가 시나리오와 컨텐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희가 현재 받기로 그렇게 되어서 지금 이번 여름 방학 때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1차 간단한 것들은 저희가 받았고요. 받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건대 물리치료과 협조를 받아서 지금 그렇게 진행하는 걸 하기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 법규상 저촉되지 않는지. 네,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급 의료기기 진단을 저희 자문 의사도 계십니다. 했는데 2급 의료기기 정도라고 받으면 될 것 같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 의료기기 쪽도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혁신 의료기기 쪽도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데 2급 정도 같은 경우는 저희 문제 없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그래서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는 GMP 받기 위해서 현재 GA 교육도 지금 별도로 수행을 하고 있어서 아마 내년 정도 되면은 GMP 받고 의료기기를 만들 수 있는 프로세스는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최상대 회장님께 마이크 전달. 네, 뒤쪽에서 건네주시네요. 예,
지금 우리가 보면은 AI 기술이라든지 또는 이제 스마트 미를 구현하는 이런 개발 기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잘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스켈레톤 기술이라든지 뛰어난 기술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앞에 이걸 보면은 지금 애터리하고 이제 또 우리가 같이 협업을 하는데, 그럼 애터리하고 우리하고 어떤 기술 쪽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물리 치료나 아니면은 이제 또 지금 다른 또 우리 재활 관련해서라든지 이런 의료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어서 지금 여기 보면은 여러 이렇게 협력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요 부분에서 저기하고 우리하고 역할들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저희 일단 애터리하고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품 컨셉만 보고 애터리에서 저희한테 먼저 공동 연구 개발을 하자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짜리 공동 연구 개발을 지난주에 협약을 다 마쳤고요. 여기에서 원래 하시려고 했던 게 저희의 재활치료의 핵심인 스켈레톤 알고리즘을 애터리에서 개발을 하기로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춰갔는데, 저희가 급해가지고 사실은 다른데 저희가 시각지능 쪽에 골프 쪽에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 쪽에서 저희한테 이 제품을 좀 개발해달라는 그런 제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스켈레톤을 먼저 활용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그쪽을 활용하기 위해서 먼저 스켈레톤을 개발을 해버렸습니다. 저희 직원이. 그러다 보니까 애터리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원래 저 스켈레톤 알고리즘 개발이 애터리의 역할이었는데, 현재는 지금 이름을 바꿔서 고도화 쪽으로 여러 명이 한꺼번에 해야 된다라든지 손이 꼬이는 위치, 안 보이는 위치에 있는 부분을 고도화하는 쪽으로 애터리에서 개발하는 걸로 지금 현재 살짝 미션이 조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료기기 관련해서 하는 부분은 경북대학교 병원의 의료정보학과 교수님이 자문을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도 같이 참여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과에서는 저희가 일을 했던 부분들의 알고리즘이라든지 또는 인력들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을 좀 담당해주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보건대 물리치료과는 이게 어차피 운동이라는 게 데이터를 모아야 되고 또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건대 물리치료과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쪽이라서 조금 더디기는 한데 아마 계획 안에는 충분히 해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시간이 모두 종료되어서요. 이것으로 무대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대표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MDA의 최진욱 대표님의 피칭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솔의 김유진입니다. 예,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아이솔은 AI 머신 비전 기술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소비자의 눈높이가 높아진 요즘 불량품은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AS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현재 제조 현장에서 제품 검사 시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조 현장에서는 머신 비전 검사 기술의 한계로 머신 비전 검사 설비와 최종 검사를 위한 유관 검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머신 비전 검사 기술이 누럴 기반 검사를 하기 때문에 비정형 불규칙 불량은 판별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사람이 육안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비정형 불규칙적인 불량을 검사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유관 검사가 없는 무인 검사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머신 비전, 머신 러닝, 딥러닝 기술의 조화를 기반으로 머신 비전 기능과 라벨링 기능, 데이터셋 생성 기능, 학습 및 예측 기능이 있는 솔루션으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AI 비전 검사기는 학습용 데이터 구축의 필수 공정 단계로 이제 데이터 획득, 모델 개발, 모델 학습, 그리고 테스트 분석, 그리고 성능 확인 후 충분한 성능이 나타날 때까지 모델을 수정하고 데이터를 재수집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제 검사 단계에 입고 후 비전 검사 환경 테스트를 위해서 카메라 조정,
조명 조정, 기구 조정 등의 이유로 기존의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고 신규 데이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검사 장비 도입 이후 데이터셋 확보 시간 동안 장비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짧게는 1개월, 길게는 4개월 이상의 시간이 허비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와 같은 문제를 스마트 머신 비전 솔루션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스마트 머신 비전은 머신 비전 기술과 딥러닝 기술을 조합한 솔루션으로 검사 설비의 초기 도입 시에는 머신 비전 기술과 유관 검사를 이용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공지능을 외부에서 학습시키고 테스트하여 최적의 모델을 생성하고 이를 검사 설비에 설치하여 AI 비전 검사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스마트 머신 비전 솔루션에는 머신 비전과 연동하는 라벨링 기능과 수동 라벨링 툴 그리고 자동 라벨링 기능이 있어 데이터셋 생성 방법이 다양하고 다양한 상용 모델과 자체 제작 모델이 있어 이를 이용한 최종 모델 생성이 가능합니다. 모델 생성 후 비전 검사와 같은 환경에서 AI 비전 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기술을 저희들은 대구 옥포에 있는 자동차 내장재 제작 업체에 납품하여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였고 이로 인해 추가 주문들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다양한 데이터셋을 통해 정확도가 높은 인공지능 비전 검사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국내 대기업의 솔루션 납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이솔은 기술 보호를 위해 특허를 출원한 상황입니다. 머신 비전 시장 특성과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마켓 리포트에서 머신 비전 시장의 원동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장 촉진 요인으로는 품질 검사 및 자동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성장 억제 요인은 효율적인 머신 비전 솔루션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장 기회로는 코로나 발생 이후 산업에서 머신 비전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산업 자동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머신 비전 분야에 인공지능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머신 비전 분야의 성장률을 전망해 보면 2021년부터 연평균 성장률 26.3%를 적용하면 2026년에 66조라는 거대한 시장이 생성됩니다. 국내도 2026년에는 연평균 6.3%의 성장률을 적용하면 1조 2천억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이솔은 LG 계열사의 1차 밴드 검사 장비 전문업체인 뉴트시스의 유상증자를 받고 지금 아이솔이 보유한 솔루션을 국내 대기업과 해외 업체에 납품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마트 팩토리 서비스 공급업체인 리치앤타임과 함께 국내 종소기업인 태경테크와 동원정밀에 최적의 인공지능 비전 솔루션을 납품하였고 다양한 업체에 추가적인 납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이솔은 설립된 2020년에 제품 개발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 마스크 AI 비전 검사기를 만들어 2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2021년에는 검사가 어려운 도공 관련 제품 AI 검사기를 만들어 6억 원의 매출을 올려 300% 이상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기술력을 인정받아 대기업 1차 밴드에서 투자를 받고 2022년부터는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어 높은 성장률을 이룰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2023년도부터는 투자 업체와 함께 수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이솔은 2022년도부터는 매출처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져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팀 소개입니다. 아이솔의 대표자는 경북대 석사 출신으로 20년 이상의 인베디드와 비전 분야의 개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1차 밴드에서 부사장을 역임했으며 10건 이상의 국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사업화를 수행하여 100만 불 수출탑을 수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 특가 분야에서 최우수 수상을 하여 전자신문에 회사 기술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개발팀은 대표 포함 6명으로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 전공자라서 모두 인베디드 시스템과 비전 검사 분야에서 최소 11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대기업에 다수의 검사 장비를 개발 납품한 이력을 보유한 최고의 기술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솔의 김효진 대표님의 IR 피칭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장 질문부터 먼저 확인하고요. 이후에 온라인 질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홍기 회장님께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회사는 비전 검사 솔루션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솔루션들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비전 장비들이 한 회사뿐만 아니고 여러 회사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장비들마다 다 특화된 소프트웨어로 개발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면 됩니까? 보통 이제 장비들을 만드는 업체나 검사를 하는 데는 검사하는 제품에 따라서 카메라나 조명이나 그 어떤 조건들이 거의 유사합니다. 검사하는 제품에 따라서 거의 유사한데 저희들은 그 형태의 조건들을 컨설팅하고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주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체든지 그 어떤 유사한 제품을 검사하려면 거의 유사한 형태의 조건을 저희들이 컨설팅하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네, 이어서 현장에서 한 차례 더 확인한 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투자자분의 질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연결 부탁드릴게요. 브라더스 엔젤 클럽의 차영묵 부사장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질문 주시죠. 네,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진출하려고 하는 시장이 니즈도 많고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부가가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장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미 기존에 이제 경쟁력 있는 경쟁사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미 50억, 100억 이상의 매출을 이루면서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그들과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차별화가 되는지 두 번째 부분은 그런 기업들도 들어가서 보니까 마케팅력이 굉장히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 영업적으로 어떻게 그런 부가가치가 있는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지 이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네. 네, 말씀하시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저희들 기술이 기존에 있는 기술하고 차이점은 일반적으로 지금 시장에 남아 있는 기술은 크게 이야기하면 비전 기술을 많이 사용합니다. 머신 비전 기술을 많이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AI 기술을 사용하는 업체들은 방금 여기 와 보시는 것처럼 AI 기술은 데이터 셋을 생성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의 시간을 보통 보냅니다. 보통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이와 같이 장비를 도입할 때 AI를 바로 도입하지 않습니다. 바로 도입하게 되면 도입하는 그 시간 동안에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 장비 도입을 하고 난 뒤에 그 시간 동안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비를 도입할 때 비전으로 비전을 도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AI를 바로 도입을 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장비는 처음에 만들 때 아예 이 두 부분을 고려해서 만들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사용을 할 때 머신 비전은
머신 비전을 검사 플랫폼을 머신 비전으로 만들고 거기에 유관 검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처음에 만듭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은 그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것을 외부에서 인공지능화 시켜서 AI 비전화 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별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 리스트인데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LG 계열사, 저희들한테 유상증자를 통해서 저희들 회사와 관계를 맺어 있는 유토시스라는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고객이고 저희들이 함께 가지고 있는 고객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좀 규모가 있는 회사인데 규모가 있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솔루션에 저희 솔루션을 탑재해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전부 다 저희 솔루션을 같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께서 차근차근 또 답변을 잘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질문에서 한 차례 더 확인하고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이솔의 김효진 대표님의 IR 피칭 함께 하셨습니다. 네, 우리 최상대 회장님께. 네. 예,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 셋을 활용해서 이제 AI 기술을 적용하고 해서 시간을 많이 단축하는 그런 장점은 있는데 우리 비전 기술들이 대부분 보면은 이제 어떤 특정한 부품이나 특정한 어떤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커스터마이즈 해주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그걸 이제 데이터셋을 확보해서 조금 더 줄이겠다는 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좀 시장으로 보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좀 시장이 좀 제한적이다. 좀 이걸 좀 더 다양하게 확장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고객의 특화되어 있는 여기에 맞춰주고 여기에 맞춰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또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 없을까 이런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희들이 이걸 처음에 만들 때 플랫폼화 시켜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고객한테 맞춰서 나가는 부분은 없진 않지만 큰 틀에서 보면 굉장히 10군데의 고객의 제품이 나간다면 거의 90%는 똑같고 10%의 차이만 달리해서 나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이 다 있기 때문에 10%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통적인 부분들이라서 그 부분들은 다 동일하게 가져가고 나머지 10%는 고객 요구 사항들을 적용해서 가져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모두 다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솔의 김효진 대표님의 피칭 함께 하셨습니다.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토코스 대표 민춘기입니다. 저는 오늘 대형 구조물 및 공장 설비 진단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인 바이브레이션 IIoT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에서 예지 보존 기술은 굉장히 성장률이 높습니다. 연평균 39%고 22년에는 109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설비 보존의 보존비의 10% 절감은 매출이 74% 상승한다는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설비 보존의 굉장히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SKT, KT, LGU 플러스 전부 다 스마트 팩토리의 설비 유지 보수에 대한 진단을 현재 하고 있고요. 여기에 스마트 공장의 핵심은 설비 예지 보존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는 이 설비를 진단하는데 각종 센서들이 쓰이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센서가 진동 센서입니다. 40%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이 진동 센서를 값싸고 내환경성이 뛰어난 제품을 만드는 게 좋겠다 해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진동을 측정하거나 이런 피에조 타입의 이런 센서들을 기구물에 설치를 해서 진동을 측정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테이프처럼 3M 테이프처럼 진동원에다가 직접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타입의 그런 센서를 저희가 만들어 봤고요. 또 하나는 이걸 대면적화 시켜서 그러니까 길이가 2m, 높이가 10cm인
대면적 센서를 만들어서 턴넬에다가 쭉 깐다면 이 턴넬의 어떤 구조물의 이상 유무를 체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제안을 도로공사에 해서 현재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기존에는 이런 그 고가 장비를 활용하거나 전문 인력 투입하거나 단순요는 게이지를 써가지고 측정을 했던 것을 대면적화 시켜서 구조물을 측정한다면 굉장히 이점이 많을 거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나왔고요. 2020년에 도로공사는 수입보다 유지 보수 비용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내환경성이 뛰어나고 설치가 쉽고 가격이 싼 센서가 이제 필요한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 있어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저희 제품은 공장이나 뭐 공공기관들에 많이 쓰이게 되지만 초기 설치비가 많이 감소가 되고 온라인 감시가 되고 고가 측정 장비가 필요 없고 전문 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솔루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디지털 플랫폼 진동 센서에 대한 플랫폼입니다. 저희는 다행히 국책과제, 과기부과제하고 중소벤처기업부 과제 2건을 현재 수행 중에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금년 10월에 버전 1.0을 이제 출시를 할 거고 내년에 버전 2.0을 내년 3분기 안에 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센서들을 이렇게 스트럭처에다가 이렇게 붙였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3M 테이프처럼 이렇게 붙이는 장점이 있고 가격도 기존에 비해서 굉장히 싸고 대면적화가 가능하고 그리고 그 내 환경성이 이것보다 훨씬 뛰어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뭐 이런 센서에 대한 전문성을 저를 포함해서 뭐 한 20년 이상 된 엔지니어가 한 3명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제를 통해서 이제 벌써 2년 이상 이제 개발을 해왔고 초기 거래처 확보를 위해서 포항제철이나 현대제철소하고 이제 미팅 중에 있고요. 도로공사하고도 깊숙하게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이제 저희 대면적 센서라든가 아까 그런 플렉시블 센서를 도입하게 되면 굉장히 이점이 있다라고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로공사에 이제 구매 동의서가 있었고요. 포스코에 저희가 기술 세미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은 뭐 센서 시장은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도로공사의 대면적이 굉장히 관심이 있고요. 포스코에는 이런 플렉시블 센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무선 전력 전송 기술을 또 더해서 포스코하고 구체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 다국적 기업들하고 하고 있지만 저희는 이제 이런 센서가 아니라 플렉시블 센서를 터빈이라든가 그다음에 풍력 발전의 회전 쪽이라든가 터널 쪽에 지금 영상 촬영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센서를 붙여서 이제 제안을 하는 것으로 이제 시장을 저희는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 없던 시장을 저희가 개척을 해서 만드는 그런 타겟을 잡고 있습니다. 초기 마케팅은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기술 세미나를 이제 주로 할 거고요. 이미 실시한 바도 있고 이제 제철소나 중공업 위주로 할 거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자동차나 전자회사 디스플레이 쪽에 저희가 마케팅 계획을 세우고 있고 나중에는 이제 디지털 마케팅 쪽으로 이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점 진동 센서는 이미 개발을 했고 대면적 센서를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무선 전력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융합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이제 시장을 개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매출액이 작지만 금년에는 한 5억 정도로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한 2억 정도 했습니다. 이 시장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터널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가 한 2,600개가 있는데 한 2,000km 됩니다. 그러니까 저걸 1km에다가 이 대면적 센서를 설치하면 거의 원가로 한 8천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시장만 해도 한 2천억 가까이 시장이 이제 형성돼 있고 그래서 그 시장 개척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자금 조달은 주로 이제 저희는 기술 개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책 자금을 많이 좀
수주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기보나 이제 리더스 포럼을 통해서 이제 투자를 좀 받을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제 저는 이제 뭐 석박사를 이제 전규광을 했고 저희 연구소장이 이재영 박사는 고려대 기계공학과에서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 탄탄한 인력을 갖고 있어서 이것을 개발하는데 이제 저희는 충분히 자신감이 있고 시장 개척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토커스의 민춘기 대표님의 IR 피칭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은 Q&A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고요. 지금 대형 구조물 및 공장 설비 진단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보니까 플렉시블 센서 그쪽으로 이제 제품을 개발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근데 이걸 들어보면 도로공사도 그렇고 뭐 이제 예를 들면 한전이나 이런 설비에 센서를 부착한다 하더라도 요즘은 이게 플랫폼 형태로 센서를 통해 가지고 안전 진단, 재해 예방 또는 이런 설비 예측 이런 거 플랫폼이 있어야 이걸 팔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지금 개발이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네, 저희는 이제 요 센서 위주로 지금 말씀드렸었는데요. 센서 윗단에 요 프론트엔드 컨트롤러가 있고 요 컨트롤러까지는 저희가 솔루션을 다 확보를 했고 여기에서 이제 그 데이터를 주어서 어떤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아까 AI 업체라든가 직접 그런 하실 겁니까? 업체들하고 아니면 협력 업체? 협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쪽 쪽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건설 현장도 그렇고 네. 요즘은 안전 센서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 엄청 많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센서를 좀 더 아까 진동 센서라든지 더 확장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센서 쪽을 특화하시고 그런 플랫폼은 다른 여러 기관들과 협업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하는데 협력하시는 방안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쪽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 그 플랫폼 개발에 대해서는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그건 전문가 활용이 더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랩뷰 같은 그런 플랫폼을 손쉽게 또 인테그레이션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도로공사 지금 하시는 거는 그 협력업체 그런 플랫폼 개발하는 업체랑 같이 코옥에서 진행하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예, 대표님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제가 궁금한 거는 기존 제품 대비 그 탐지율이라든지 오탐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기존 제품 대비 탐지율, 오탐률. 탐지율이요? 네, 예. 탐지율이나 오탐률 예. 같은. 기존에는 저 피에조 센서를 저희는 이제 플렉시블한 센서로 이제 만들었고 차이점은 기존 센서는 10만 원에서 한 수백만 원까지의 가격 분포를 갖고 있고요. 주파수 밴드도 굉장히 넓습니다. 10만 헤르츠까지. 근데 저희는 이제 설비 진단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0에서 250헤르츠에 맞게끔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일단 싸지고, 근데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없는 제품을 저희가 만들기 때문에 그 기존 제품 대비 성능에 대해서는 기존 제품은 예를 들어서 그 좋은 재료를 써서 100이라는 걸 만들었다면 우리는 그 100은 맞출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다수의 소량의 그런 그 제품들의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기존 성능 대비 90%만 돼도 시장은 개척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지금 매출액을 이렇게 잡으셨는데 네. 그 페이지 2랑 페이지 3 네. 개발 예상하시는 기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가 이제 그 국가 개발 과제는 보통 뭐 1년이나 2년 이렇게 긴데 사실은 그동안 2년 동안 많은 준비를 해와서 그 과제와 관계없이 아까 이제 1.0 버전은 10월에 이제 출시를 해서 그때부터 판매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0 버전은 내년 이제 3분기에 이제 출시할 예정입니다. 3 같은 경우는 아직 그 페이지 3 같은 경우는 아직 이렇게 결정된 건 없으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온라인 투자자분 질문 있으셔서요. 화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사위원님 질문 주시죠.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이제 기술력은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으신 것 같은데 향후에 이제 매출 확대를 위한 좀 레퍼런스 확보 등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소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팀의 역량이라든가 아니면 이 영업 관련된 좀 스킬들이 조금 부족하신 것은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마케팅 포인트를 향후에 좀 어떻게 가져가시려고 하시는지 일단 먼저 궁금하고요. 예, 저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지금은 100% 다 엔지니어로 이제 개발자 중심으로 돼 있고요. 사실은 영업에 대해서는 저 혼자 지금 사실은 좀 뛰고 있고요. 도로공사하고 포스코하고는 이제 제가 영업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제품이 완성돼서 10월이나 내년 3분기 될 때는 전문적으로 이제 영업을 하는 분을 좀 모셔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네네. 그 두 번째 이제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조언으로 드리면 그 7페이지 한번 좀 잠깐 볼 수 있을까요? 거기에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제시는 해주셨는데 이제 그 멘트가 당사 솔루션으로 얻는 효익, 그러니까 효용과 이익이 말로만 풀어져 있고 조금 그 다소 어떤 정말 효용과 이익이 있는지가 구체적인 수치로 좀 잘 표현이 되지 않아서 이제 제안을 드려보면 예를 들어 기존 솔루션, 기존의 그냥 시장 플레이어들의 것들을 활용했을 때는 당신네들이 비용이 이 정도 소모되는데 우리 것들 솔루션을 도입했을 때는 이 정도 비용 절감에 효과가 있다라는 걸 직접적인 구체적인 수치로 비교해 주시고 그 절감 비율을 좀 퍼센테이지로 표현해 주시면 훨씬 더 좀 설득력 있는 발표가 될 것 같고 실제로 제가 클라이언트라도 그런 부분들을 봐야지 이 구매 의사에 대해서 좀 동기부여가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좀 IR 자료에 잘 녹여내시면 더 좋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향후에 저희는 그 공장이나 공공기관의 영업을 할 때도 지금 말씀하신 대비 기존 시스템 대비 효과가 뭔지 그런 거는 이제 개량화해서 저희가 제시를 할 계획이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회사들에 대한 이런 설비 진단에 대한 거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도 알고 있어서 그 대비는 개량화해서 저희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모두 다 되어서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커스 민춘기 대표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FR 메디칼랩 박혜봉 대표입니다. 바로 사업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벤처기업인 FR 메디칼랩은 의료 미용기, 화장품 제조 및 의료기술 수출 기업입니다. 당사는 2018년도에 창업을 하고 특허를 등록하였으며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에 투자를 유치하고 2019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아토피 상처 치료기 닥터플라진을 개발하여 중국 대리점과 연간 3,000대 계약 후 첫 수출을 진행했습니다. 2020년에는 비염 치료기 닥터플라코코를 개발했습니다. 21년에는 닥터플라진이 유럽 의료기기 인증을 획득하고 유럽 대리점과 연간 3,000대 계약 후 첫 수출을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중국 항저우에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팀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 박진용 의학박사가 있으며 유럽 파트너로 앙드레 대표, 저는 박혜봉 관리대표입니다. 그리고 중국 법인장으로 윤석기 대표가 내정되었습니다. 회사 구조입니다. 박진용 의장이 77%, 박혜봉 대표가 13%, 기술보증기금이 9%, 기타 성형외과 피부과 전문의 4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FR 메디칼랩에서 100% 외국 독자법인으로 설립한 중국 자회사는 중국 내에서 자금 유치, 중국 영업, 대량 생산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 본사는 연구개발과 해외 영업, 제조 생산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토피 상처 치료기 닥터플라진, 비염 치료기 닥터플라코코, 인체 적용 시험을 마친 피온셀 화장품이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플라즈마는 기체, 액체, 고체에 이은 제4의 물질입니다. 플라즈마에서 발생된 OH는 살균, NO, 질산화기는 상처 치유 및 혈액 응고, 염증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라즈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활성종 중에서 오존은 인체에 해롭습니다. 문제는 오존이며 당사는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당사의 특허 기술은 인체 접지를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접촉 플라즈마 구현 기술입니다. 테스트입니다. 당사 기술의 건성균에 대한 세포 시험입니다. 플라즈마 이온이 피부 속으로 침투해서 건성균에 대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병원 자료입니다. 임상사진입니다. 닥터플라진을 사용한 독일 7세 여아의 아토피 상처 및 성인 여드름 상처가 빠른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 병원 제공입니다. IP 자산입니다. 1개의 특허권과 10여 종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증서입니다. 유럽 의료기 인증서와 5종 라존 인체 적용 시험 아토피협회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수학 분석입니다. 닥터플라진의 강점은 5종 문제를 해결했다는 독창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약점은 마케팅과 자금이고 위협으로는 유사 제품 출연입니다. 그러나 기회로는 코로나 이후 개인 건강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있습니다. 따라서 닥터플라진이 바라보는 아토피 시장은 2021년도 17조 규모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11.5%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체 시장을 세계 1억 명의 문제성 피부 환자를 보고 있으며 유효 시장으로는 선진국 G7의 5천만 명, 가장 빠른 수익 시장으로 독일의 문제성 피부 환자 6만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 시장은 의료기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독일 대리점과 연간 3,000대 계약 후 첫 번째 1차분 수출이 완료되었습니다. 국내 시장은 미용기로 판매가 되고 있고 대리점으로 애경그룹에서 진행하고 있으나 의료기 미인증과 코로나로 인한 매출 부진으로 금년에는 신모델을 개발해서 의료기 인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국 시장 또한 미용기로 판매가 되고 있고 중국 대리점을 통한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나 코로나 봉쇄로 인해 매출이 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자회사를 통한 미용 대리점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자금 계획과 로드맵입니다. 저희들은 총 3억 7천만 원의 자금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이 닥터플라진 상처 치료기 임상비용, 닥터플라진의 미국 FDA 인증 비용, 닥터플라코코의 영남대 비염 치료기 임상비용과 GMP ISO 134% 인증 비용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저희들의 로드맵은 2022-23 시즌에는 인증, 심사, 임상에 집중을 하고 24-25년에는 수출과 마케팅, 26-27 시즌에는 확장과 더불어 IPO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로드맵을 이루기 위한 계획으로 플라즈마 클리닉 스토어가 있습니다. 전문 의료진을 채용해서 치료와 체험, 제품 판매 컨셉의 오프라인 스토어 가맹점 사업입니다. 올해 1호점 개점 이후 글로벌 1000개 매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도사로는 독일의 플라지나사가 주도를 하며 협력사로 뉴요커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으로는 세계 4억 명의 비염 환자를 위한 휴대용 비염 치료기 닥터플라코코입니다. 올해 영남대학교 병원 비염 임상을 거치고 내년 초 식약처 의료기 인증 이후 홈쇼핑 판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경에는 FDA와 CE 인증을 거쳐 해외 수출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계획으로는 항저우 자회사입니다. 지금 북경과 항저우 2개 병원의 개설 컨설팅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상 수익으로 600만 원, 약 11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으로 5천만 원을 설정해 두었고 알리바바와 닥터플라진, 닥터플라코코의 신규 K-뷰티 플랫폼의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 투자사를 통한 10억 투자 유치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로드맵에 따라 매출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과 21년의 매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창업 2년 차에 4억 3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며 중국 수출을 개시하며 순조롭게 진행을 했으나 2020년도에 발생한 팬데믹 락다운으로 인해 매출은 급감하게 되었고 데시벨리를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과감한 투자를 결정하고 플라코코 개발과 닥터플라진의 유럽 인증기기 투자를 감행하여 그 결과 21년도에 유럽 인증을 획득하고 올해는 유럽 수출을 개시하며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상승 기회를 맞아 2023년과 27년 5개년 매출 목표를 세웠습니다. 22년과 23년에는 투자, 즉 추가 인증과 임상에 집중을 하고 24년도에는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겠습니다. 25, 27년도에는 상습 도약의 시기를 맞고 27년도에 IPO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세부 목표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러한 매출 근거로는 유럽과 계약 중인 연간 3,000대 규모 약 25억 규모의 계약을 유지함과 더불어 신규 유럽 국가별 대리점을 확보하고자 하며 또한 2024년도에는 닥터플라진과 플라코코의 주요 인증이 마무리됨에 따라 미국, 중국 수출 및 홈쇼핑 판매 매출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는 신제품을 출시하여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하고 수출국가 다변화를 이루어서 매출을 달성하겠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월드베스트 메디컬 솔루션 프로바이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Q&A 시간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서도 질문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질문 확인 후 또 온라인에서도 질문 의사 있으신 분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바로 화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점이 또 있었는데 아무래도 비염 치료기의 경우에는 어린 아이부터 성인에게도 좀 관심되는 그런 치료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게 또 손쉬운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 헤드셋 디자인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그리고 아이들이 편하게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쓰듯이 머리에 착용만 함으로써도 비염 치료에 대한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개발을 완료해 놨습니다. 비염 치료기인데 머리에 쓰는 타입인가 봐요. 네. 네. 쓰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될 수 있다면 아마 아이들과 싸우던 엄마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네. 가정에서 관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온라인을 통해서도 질문 의사가 있으셔서요. 화면 연결을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어서요. 그 발표 자료 보니까 유럽이랑 중국을 타겟 시장으로 진행하고 계시던데, 뭐 인증이나 뭐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난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별도로 없었는지 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 어떤 관리를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유럽이나 중국을 네네. 타겟으로 지금 네네. 시장 진출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시장 진입을 하시려면 단순 이제 의료기기로 하시려면 이제 허가를 다 받으셔야지 되는 부분이 있고, 예, 그 난관은 그러려면 이제 시장 진입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뭐 타겟 수요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보하고 계신 건지, 네. 그러니까 타 국가로서의 이제 시장 진입을 하기 위한 어떤 난관이라든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2019년도에 홍콩 전시회를 나가서 그 루이비통 연구소의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디올 브랜드가 이제 화장품을 하기 때문에 본사에 초청받아서 방문했습니다. 그 화장품 회사의 이슈는 이제 화장품의 흡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제품을 제공하고 많은 회의를 했지만 하나는 유럽 의료기기 인증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부터 유럽 의료기기 인증을 준비해서 21년도에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판매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으며 대리점 구축과는 현재 독일 대리점을 통해서 좀 계속 지속적으로 유럽 7개국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또한 현재 미용기로 판매가 하고 있지만 의료기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 식약처 의료기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 중으로 한국 식약처 의료기를 진행하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장에서 우리 백훈규 회장님께서 또 질문 의사 전해주셨거든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앞에 질문하신 거하고 같은 내용으로 어떻게 우리가 지금 독일에 그런 실제 오프라인 샵까지 열어가면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다시 저는 이제 들었을 때 우리 제품이 B2B를 지향하는 건지 아니면 B2C 제품으로 지금 마케팅을 생각하시는 건지 그 부분이 좀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케팅 분야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이제 독일에서 저희들이 시장을 시작한 이유는 이 플라즈마 메디신이 의외로 의료 신기술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 내에서 의료 신기술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 있는 반면에 독일 바이오를 우연히 만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이런 플라즈마나 음이온에 대한 기술이 상당히 앞선 선진국이고 뭐 수십억 규모의 비슷한 플라즈마 제품으로 피부 암세포를 치료하기 위한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선진국이죠. 그 친구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타깃 시장을 잡은 게 유럽 독일이었고, 독일에서 여러 가지 피부과 의사와 상담해서 진행한 결과 이제 좋은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먼저 유럽 인증을 받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그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B2C를 국내에서 애경그룹과 통해서 미용기기로 판매를 해보자니까 좀 불안한 점이 있었고, 어차피 모든 마케팅의, 특히 의료기의 마케팅의 기본은 인증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지체된 부분이 있었고 미용기로 판매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 의료기 인증을 선행한 후에
이런 대기업과의 기존 뭐 CJ 헬로비전이나 저희들과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제가 메디컬 경력이 25년 있기 때문에 유럽 의료기 인증서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저희들이 해외 전시회를 자주 나가게 된다면 많은 훌륭한 바이어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바로 뒤쪽에 계시는데요. 우리 김영춘 투자 이사님께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플라즈마 자체는 지금 이제 굉장히 효능이 있다고 지금 다들 알려져서 아마 시장 진입하는 기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네. 착안을 하셔가지고 이제 기계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제 특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에 대한 어떤 보호 장치가 네. 특허가 지금 한 건밖에 없단 말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 기술에 대한 어떤 보호 능력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국제 특허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까지 네, 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한 특허는 대표님 마이크를 조금 더 예. 가까이. 현재 저희가 보유한 특허는 솔직히 가장 강력한 저희들이 권리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치 특허지만 플라즈마의 기술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플라즈마는 접촉해야 됩니다. 접촉해야지만이 플라즈마가 발생하고 좋은 물질도 많이 나오지만 실은 안 좋은 오존도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피부에다가 대고 얼굴에 대고 플라즈마를 발생시켰을 때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공존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들은 비접촉입니다. 저희들 특허는 비접촉입니다. 인체까지 회로도에 포함하여 플라즈마를 떨어뜨려서 오존에 대한 것을 해결하고 좋은 이온만을 몸에 가져오는 기술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장치 특허 안에 기술이 숨어 있기 때문에 저희 특허를 진행했던 만민 특허에서도 상당히 좋은 권리 보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특허는 이미 출원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 미국 특허는 출원 완료되었고 유럽과 중국은 올해 중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네, 충분히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모두 다 되어서요. 이것으로 무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FL 메디컬 랩의 박혜붕 대표님이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